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정말 큰 죄죠. 과거 노예제도가 존재했을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그런 거래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흘러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인권이 중시되는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합법적으로 처녀를 사고 팔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유럽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 불가리아입니다. 사실 처녀라기보다는 아내 혹은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실제로 불가리아의 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불가리아 남성이 처녀들을 둘러보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등의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신부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신부 시장이 열릴 때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가리아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신부 시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리아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불가리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부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부 거래를 하는 건 불가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작은 집시 부족이었는데요. 바로 칼라이다지족입니다. 이 부족의 인구는 18,000여 명으로서 집시 부족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그 유명한 신부 시장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이 부족은 불가리아 중부의 스타라 자고라 지역에서 해마다 4번의 신부 시장을 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결혼 정년기에 칼라이다지족 처녀들이 미래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 불가리아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들 역시 같은 칼라이다지 집시 부족의 남자들이었어요. 즉, 이 신부 시장은 같은 부족의 남성과 여성을 맺어주는 부족의 공개 결혼 행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칼라이다지 부족은 굳이 이렇게 신부들을 시장에 데려오고 거래를 통해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모든 부족 결혼 행사의 원인은 칼라이다지 부족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전통과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족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성향이 무척 강한 편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사실 이 칼라이다지 부족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금속 공예 기술이 발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금속 중에서도 특히 구리 공예의 장인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요. 즉, 이러한 금속 공예 기술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집시 부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던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든지 간에 금속 공예 기술만 있다면 부족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기술을 세대를 거쳐 자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컸어요. 그래야만 부족들이 이 금속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대대손손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칼라이다지 부족은 부족 구성원 간의 강력한 유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부족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까지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예를 들어 매일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가족들끼리 더 자주 만나고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술을 배우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우는 기술이 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과 부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칼라이다지 부족이 이러한 기술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가족 단위와 부족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칼라이다지 부족이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부 시장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칼라이다지 부족과 같은 집시 부족은 폐쇄적인 성향이 무척 강한 편인데요. 이로 인해 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만남을 무척 꺼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칼라이다지 부족은 외부인과의 결혼을 제한하고 부족 내부에서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부족 고유의 문화가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고 부족의 전통과 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신부 시장은 앞서 살펴본 부족 문화의 보존을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기능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부족끼리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가족이든 부족이든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 끈끈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하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보고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와해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이 신부 시장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 칼라이다지 부족민들은 서로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등 부족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행사 내에서 부족민들은 서로 만나고 얘기 나누며 자신들이 칼라이다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행사의 본래 목적 자체가 부족 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족 내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을 통해 이 부족의 전통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부 시장에서 부족이 더 돈독해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부 가격이라고 불리는 돈을 주는 모습은 마치 물건을 거래하는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크게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걸까요? 부족민들에 의하면 이 또한 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칼라이다지 부족민들은 이러한 신부 가격이 남편 측에서 신부 측의 가격을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합의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금전 거래를 통해 부족민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칼라이다지 부족민들은 결혼을 통해 부족민들끼리의 강한 사회적 경제적 유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칼라이다지족은 오래전부터 신부 시장을 통해 부족의 전통과 자부심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신부 시장에 대체 어떤 여성들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신부 시장의 주된 목표는 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부족의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그를 수반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칼라이다지 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순결이라고 합니다. 부족민들에 의하면 신부의 순결은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족과 부족의 명예와 도덕적 무결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칼라이다지족의 여성들은 어렸을 적부터 순결의 중요성을 강하게 교육받으며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 자체가 이렇게 신부의 순결을 중요시하다 보니 순결은 신부 시장에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결 이외에도 칼라이다지족의 여성들에게는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양입니다. 이 부족에게 있어 여성의 역할은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엄마와 같은 집안의 여성들에 의해 여성 역할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해요. 물론 칼라이다지족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은 형식적인 것일 뿐 요리와 재봉, 청소, 육아 등 가사와 관련한 기술을 배우는 걸 더욱 중요시 생각한다고 해요.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렇듯 칼라이다지족은 부족의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본 소양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부족 내에서 기본 소양을 교육받으며 자란 여성들이 드디어 부족 최대 행사인 신부 시장에 나오는 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남성들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아무래도 외모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중 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드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상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전부 드레스가 무척 화려하고 색깔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드레스에도 부족의 전통과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민들에 의하면 신부 시장에 나올 때 입는 드레스는 부족의 겸손함과 우아함을 갖추어야 하며 종종 밝은 색상으로 된 자수를 놓아 부족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해야 한다고 해요. 옷 입는 것 하나까지도 부족의 전통과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옷을 조건에 맞춰 잘 갖추어 입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표현과 예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모든 전통 문화를 옷에 담아냈다고 할지라도 구혼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표현과 예절 또한 신부 시장에 나가기에 앞서 가정에서 이미 사전 교육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부족 내에서는 신부의 자기 표현과 예절 또한 여성 가족의 지위와 신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즉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성 가족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 여성의 가족들은 가정의 지위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교육시킬 수밖에 없겠죠. 여성의 가정에서는 잠재적 구혼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까지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결혼 전문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부족 여성들의 드레스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과 예절은 사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서와 심리일 겁니다. 즉 결혼 생활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칼라이다지 부족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족의 여성들은 어렸을 적부터 결혼의 현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김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칼라이다지족 여성들은 외모, 소통, 정서, 심리까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가정에서 교육받게 되는 셈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부 시장이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보통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은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된 들판이나 넓은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시장이 시작되게 되면 음악과 수다 그리고 협상하는 소리들로 더 활기차지고 더 시끌벅적해지는데요. 이렇듯 그냥 보면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기분 좋은 공연이 열리는 등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 이들은 아주 심각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춤을 추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사회적 기술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과 남성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상호작용 끝에 서로가 관심이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양쪽 집안 어른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신부 가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신부의 가격은 정말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보유한 가정기술 그리고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 등 정말 많은 요소가 신부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물론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협상에 실패해서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남녀가 아무리 서로 좋다고 할지라도 협상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는 셈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낮게는 $500부터 많게는 $15,000까지 신부 가격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부 시장에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성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와 달리 협상은 잘 끝났어도 분명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구혼자 측에서 지불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보니 이 부족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관행이 존재했는데요. 만약 신부 쪽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신부의 부모는 구혼자 쪽에서 지불한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비용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해요. 받은 금액 이상으로 더 토해내야 하는 건데요. 반면 구혼자 쪽에서 결혼을 파기하게 되면 이전에 신부 측에 지불한 비용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 이건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제사회에서 불가리아의 신부 시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칼라이다지 부족은 이 모든 행사가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대사회에서 보았을 때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족 여성들의 자율성입니다. 신부 시장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대신해 가족들이 결혼을 협상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배우자 선택을 강요받고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권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이러한 인권 논란이 일며 부족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여성들의 경우 이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환영하기까지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반면 부족의 또 다른 일부 여성들은 이 모든 전통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전통에 대해 심각한 구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부 시장에 참여하기 너무 싫어서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성도 있다고 할 정도죠. 확실히 여성들의 주장이 단일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칼라이다지 부족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의 칼라이다지 부족에서 일어나는 신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기에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 부족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